오늘은 지난번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라스베가스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의 라스베가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번에 베가스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여행이나 미국 서부 여행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라스베가스가 훨씬 덜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혹시 베가스 로컬 분들이 보실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라스베가스 스트립. 라스베가스의 스트립은 하나의 길처럼 보이는데 처음 여행 계획을 할 때 이 구역별로 이해를 하면 호텔 선택이나 일정 짜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보통 스트립은 크게 남쪽 끝과 남쪽, 중심부, 북쪽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편한데요. 스트립의 남쪽 끝은 룩소르와 만달레이 베이가 있는 사우스 스트립 쪽이에요. 스트립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공항에서는 가깝지만 스트립 중심부와는 거리가 꽤 있어요. 주요 호텔과 명소로는 라스베가스 웰컴 사인, 만달리나 베이, 룩소르, 엑스칼리버예요. 이 구역은 호텔 규모가 크고 동선이 넓어서 호텔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데요. 대신 스트립 중심까지 이동하려면 도보보다는 트램이나 우버를 섞는 게 현실적이에요. 만달레이부터 벨라지오 쪽까지는 직선 도보로 40분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스트립 남쪽 살펴볼까요? 보통 스트립 남쪽은 뉴욕부터 파크 MGM 정도까지를 얘기해요. 주요 호텔과 명소로는 뉴욕 MGM 그랜드, 파크 MGM, M&M's 월드, 코카콜라 스토어, T-모바일 아레나, 큰 경기장이 있어요. 이 구역은 공항에서도 가깝고 스트립 중심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위치라 이동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파크 MGM에서 벨라지오까지는 직진 코스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고 호텔 안을 구경하며 이동하면 그 이상이에요. 그럼 스트립 중심 볼까요? 아리아부터 벨라지오까지는 흔히 말하는 스트립 중심인데요. 처음 베가스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대부분 이 구간에 몰려 있어요. 주요 호텔은 아리아, 벨라지오, 코스모폴리탄, 브다라, 시저스 팰리스인데요. 이 구역은 호텔 간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볼거리도 가장 밀집되어 있는데 분수쇼, 쇼핑, 레스토랑, 야경까지 전부 걸어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대신 숙박비와 리조트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 스트립의 북쪽, 시저스 팰리스 위쪽부터 윈, 리조트 월드까지가 스트립의 북쪽인데요. 예전엔 상대적으로 한산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플라밍고, 베네치안, 팔라쪼, 윈, 앙코르, 리조트 월드, 사하라 등이에요. 북쪽에 있는 호텔들은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호텔이 많은 편이라 호캉스를 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대신 호텔 사이 거리가 멀어서 윈에서 벨라지오까지는 체감 30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스트립은 지도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여보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하루 일정 자체를 한 구역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스트립을 하루에 전부 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동 시간에만 시간을 정말 많이 쓰게 되고 굉장히 피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트립을 이해한 뒤에 여행 일정을 짜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라스베가스 숙소 예약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리조트 피. 라스베가스 스트립 호텔을 예약하다 보면 리조트 피라는 항목이 따로 붙어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건 객실 요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필수 요금이에요. 금액은 호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1박에 대략 35불부터 55불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체감 금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숙박비만 보고 예약했다가 실제로는 생각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리조트 피에는 보통 와이파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같은 기본 시설 이용이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실제로 쓰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겨울처럼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즌에 더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약 사이트에서는 전부 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체크인할 때 보면 세금과 리조트 피는 현장에서 따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베가스 호텔 예약하실 때는 표시된 숙박 요금만 보지 마시고 리조트 피와 세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리조트 피를 시설 이용료라기보다는 스트립 한가운데 호텔에 머무는 비용, 호텔 자체를 구경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양한 베가스의 별명들. 라스베가스는 도시 이름보다 별명으로도 많이 불리는 도시인데요. 가장 유명한 별명은 신시티, 죄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건 범죄의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박, 술, 밤문화처럼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것들이 라스베가스에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가스를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도 되는 도시, 조금 느슨해지는 공간으로 인식해왔고 지금도 베가스 곳곳에서 신시티 별명을 엿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많이 쓰이는 별명이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인데요. 이 별명은 카지노보다 쇼와 공연으로 베가스가 유명해지면서 생겼어요. 서커스, 세계적인 가수들의 공연, 대형 콘서트와 스포츠 이벤트까지 베가스는 매일 밤 뭔가가 열리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래서 베가스에서는 볼 게 없어서 심심할 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지만 세계 결혼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절차가 매우 간단해서 당일 결혼이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전 세계에서 커플들이 몰려오고 지금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베가스에서 결혼을 해요. 엘비스 복장의 주례나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 같은 베가스다운 문화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덜 알려졌지만 아토믹 시티가 있는데요. 1950년대 라스베가스 근처 네바다 사막에서 실제 핵실험이 진행이 됐었어요. 당시에는 멀리 있는 호텔에서 핵실험하는 장면을 관광상품처럼 보기도 했었대요. 이 시기의 흔적은 지금도 네온 뮤지엄이나 아토믹 테마의 디자인 등으로 곳곳에 남아있고 베가스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별명이 더 네온시티인데요. 라스베가스는 밤에 완성되는 도시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밤에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시작된 네온 사인이 어느 순간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도 베가스만의 유니크함은 이 네온 사인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의 라스베가스를 보면 처음부터 관광도시였을 것 같지만 사실 시작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라스베가스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이유는 없는 곳이었어요. 이런 이 도시의 방향을 처음으로 바꾼 게 1930년대 후보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왔고 이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 술집, 오락시설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라스베가스는 일하는 도시라기보다 일을 마친 사람들이 쉬고 놀 수 있는 도시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1931년 네바다주의 도박 합법화였는데요. 이 결정 이후 1940년에서 50년대에 다양한 투자 자본과 함께 일부 마피아 자본까지 유입되면서 카지노 호텔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스트립의 뼈대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쇼와 카지노, 술이 결합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이때 굳어졌어요. 하지만 베가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 이후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서 마피아 자본은 빠지고 대신 대형 기업과 투자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베가스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호텔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테마형 리조트 도시로 진화해요. 벨라지오, 베네치안, MGM 같은 지금 우리가 아는 메가 리조트들이 이 흐름 속에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베가스는 또 한 번 방향을 틀었는데요. 다양한 프로 스포츠 팀을 유치하고 또 초대형 콘서트 그리고 스피어 같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이제는 카지노보다 이벤트와 공연, 스포츠가 중심인 도시로 바뀌고 있어요. 관광객 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대신 짧게 와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특징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라스베가스는 정확히 말하면 라스베가스 스트립이에요. 베가스에는 스트립 말고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처음 오는 여행자라면 거의 모든 일정이 이 스트립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스트립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편이지만 동시에 돈을 쓰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요소들도 많아요. 호텔 로비 구경, 또 스트립 구경, 분수쇼 같은 다양한 것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부분과 또 돈을 써야 하는 경험을 구분해서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립에서 물이나 간식 또는 간단한 생필품 살 때는 호텔 안에 있는 마트나 상점은 피하는 게 좋아요. 겉보기에는 편의점처럼 보여도 가격대가 전혀 다른데요. 가격표가 안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행사 중이라 저렴할 거라 생각하고 몇 개 담았다가 계산대에서 금액 보고 놀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음료 몇 개를 담았는데 80불이나 나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직원분이 오히려 솔직하게 여기 너무 비싸니까 밖에 있는 CVS나 월그린스로 가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라스베가스의 날씨와 계절별 옷차림은 어떨까요? 라스베가스는 사막 위에 있는 도시라 전반적으로 공기가 건조해요. 습도가 낮아서 같은 기온이더라도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덜 덥고 덜 춥게 느껴지는 편인데요.
대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루 안에도 옷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이 전부 실내로 이어져 있어서 계절에 크게 상관없이 에어컨이나 난방이 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베가스에서는 실내에서 걸칠 수 있는 옷이 중요해요. 계절별로 보면 봄인 3월부터 5월까지는 가장 무난한 시즌인데요. 여름인 6월부터 9월까지는 기온 자체는 높지만 여행 동선이 대부분 실내 위주라 생각보다 한낮에 야외 이동만 피하면 체감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아요. 가을인 10월과 11월은 봄과 비슷한 느낌이라 낮에는 가볍게, 밤에는 얇은 자켓 하나 정도 챙기면 충분하고요. 겨울인 12월부터 2월도 생각보다 춥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 2월에 다녀왔는데 낮에는 반팔과 반바지로도 다닐 수 있었고 해가 지면 긴 바지에 얇은 니트나 후디 정도면 무난했고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경량 패딩이나 가벼운 자켓 하나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계절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신발인데요. 걷는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 종일 신어도 발이 편한 신발이 가장 좋아요. 다음으로 라스베가스의 교통은 어떨까요? 공항에서 스트립으로 들어올 때는 대부분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게 되는데 택시는 스트립 주요 호텔까지 정찰제 요금이고 공항 출구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어요. 우버는 시간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산한 시간에는 택시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지만 도착 항공편이 몰리거나 대형 행사 시간대에는 요금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스트립 중심 일정이라면 기본은 도보로 움직이고 필요할 때 버스를 섞어서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스트립 안에서 버스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이 타는 게 더 듀스 버스인데요. 스트립을 따라 위아래로 계속 다니는 노선이라 여행할 때 활용하기 좋은 대중교통이에요. 요금은 2시간권, 24시간권, 3일권처럼 시간 기준으로 이용권이 나뉘어져 있고 개인적으로는 24시간권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티켓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카드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미리 사두는 것도 가능해요. 탑승할 때 기사님에게 보여주거나 기계에 스캔하는 방식이고요.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길에서 택시나 우버를 잡을 수 없다는 건데요. 스트립은 사람과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호텔마다 정해진 택시 승강장이나 라이드쉐어 픽업존에서만 탑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드쉐어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스트립 한가운데 길로 쭉 달리지 않고 외곽 도로나 고속도로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부러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스트립 메인 도로는 신호가 많고 정체가 심해서 우회 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실제로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스트립에는 몇 개의 무료 트램 구간이 있는데요. 다만 스트립 전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아니고 호텔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짧은 연결용 트램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대표적인 무료 트램 구간은 이렇게 되는데요. 벨라지오부터 파크 MGM 트램은 코스모폴리탄 주변에 일정이 있거나 파크 MGM 쪽으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쓰여요. 무료 트램은 전부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호텔 투숙과 상관없이 탈 수 있어요. 다만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류장이 호텔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타러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동선도 스트립 메인 도로를 따라가는 느낌보다는 살짝 뒷길로 이동하는 느낌인데요. 아쉽게도 스트립 풍경을 보면서 이동하는 재미는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메인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트램 정류장 가까이에 계시다면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립에는 유료 모노레일도 있는데요. 스트립 동쪽 라인에 따라 운행하면서 몇몇 주요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연결해줘요. 요금은 1회권 약 6불, 24시간권 약 13불, 이외에도 멀티패스가 있어요. 모노레일 역시 정류장이 호텔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에 따라서는 오히려 걷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테슬라 베가스 루프는 지하 터널 안을 테슬라 차량으로 이동하는 소규모 교통 시스템인데요. 주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짧은 구간을 빠르게 이동하는 용으로 만들어졌어요. 다만 아직은 일부 구간만 운영 중이라 공항이나 다운타운 스트립 전반을 연결하지는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트립 말고도 가볼 만한 동네들. 라스베가스는 스트립만 보고 오면 화려한 관광도시로만 느껴지기 쉬워요. 그런데 스트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베가스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아트 디스트릭트는 스트립에서 가장 가까운 로컬 동네인데요. 차로는 10분 정도, 그리고 버스로는 더 듀스 버스를 타고 찰스턴 인근에서 내리면 되고 버스 이동 시간은 대략 3,
40분 정도예요. 이곳은 빈티지 숍, 갤러리, 작은 바와 레스토랑이 모여있어서 관광지 느낌보다는 동네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스트립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또 그런 점이 재밌더라고요. 다음은 프리몬트 스트리트인데요. 베가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예전 베가스의 중심이었고요. 스트립에서 차로는 15분 정도, 버스로는 45분에서 50분 정도예요. 밤에 가면 천장 전체에 LED 쇼가 계속 나오고 길거리 공연도 많아서 좀 더 캐주얼하고 옛 베가스 감성을 한 번에 보여주는 동네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팜스 호텔 근처인 스프링 마운틴 동네인데요. 관광객보다는 현지들이 더 많이 찾는 지역인 것 같아요. 스트립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격도 스트립보다 부담이 덜해서 그래서 관광지가 아닌 베가스에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면 이 동네를 추천드려요. 스트립이 베가스의 메인 무대 같은 공간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린 동네들은 백스테이지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베가스를 조금 더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일정에 한두 곳을 추가하면 여행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캐년 투어는 꼭 넣어야 할까? 많이들 고민하시는 일정이 캐년 투어인데요. 그랜드 캐년이나 레드락 캐년은 규모가 크고 사진으로만 봐도 인상적인 곳들이에요. 다만 라스베가스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로 다녀오려면 이동 시간이 길고 일정이 꽤 빠듯한데요. 보통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장시간 이동을 하게 되고 하루 일정 대부분을 여기에 쓰게 돼요. 그래서 캐년 투어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연 풍경을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베가스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쪽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스트립을 걷고 호텔 구경하고 식사하고 쇼 하나만 봐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거든요. 베가스는 매력이 분명한 도시 같아요. 스트립을 걷다 보면 여기 진짜 어른들을 위한 큰 오락실, 놀이동산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도시 규모부터 놀라게 되고 다른 미국 도시들이랑은 분위기나 성격도 확실히 달라서 여행하는 재미가 분명한 곳이에요. 스트립만 돌아다녀도 볼 것과 할 게 많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스트립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분위기의 동네들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다양해져요. 오늘 영상에서는 라스베가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들, 그리고 여행 전 알고 오시면 유용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행을 좀 더 다채롭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라스베가스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미국 서부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고정 댓글에는 여행 준비할 때 참고하기 좋은 가이드 자료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